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에서 광고 사업을 개발하고 광고주들의 광고를 돕고 있는 송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정확하게 좀 뭔가. 업계에서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 마케팅 내에 좀 녹아드는 형태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하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뭔가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의 서비스를 약간 대신 뭐 체험해주고 인플루언서의 어떤 입으로 대신 전달해 드리는 대신 체험 드리는 그런 마케팅이 아닐까. 대체로 거의 맞는데, 과거에 이제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를 좀 비교해 보면 예전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본인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산시키는 매체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는 예를 들어 유병재 님이라고 할게요. 유병재 님은 뭐 연예인이지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니까, 유병재 님은 본인이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본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의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존재는 유명하시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연예인이랑 똑같지만 본인의 채널에서 본인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보통 이제까지 진행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채널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체력을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겠다 그러면 이제 윗선에서 그래, 그분의 구독자 수는 몇 명이니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구독자 수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컨텐츠를 꼭 그분들의 채널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 하듯이, 예를 들어 컨텐츠는 그분들과 만들고, 예를 들어 앱 다운로드를 할 때 UAC 돌리고, 뭐 조회수 많이 나와야 된다면 유튜브 트리뷰 돌리고, 아니면은 뭐 앱 다운로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커머스 뭐 유입 또는 결제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 결제와 관련된 상품을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전체적인 디지털 마케팅에 녹아 들어간다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크게 구성 요소를 두 가지를 나눠보면 컨텐츠가 있고 매체가 있어요. 매체는 거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찍으시는 게 이제 컨텐츠가 될 거고, 본인의 장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로 따지면 뭐 장삐쭈님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이 될 거고, 아니면 개그맨 출신 분들, 저희 이제 개그맨 출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개그 꽁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체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은 유튜브이신 거고, 뭐 예를 들어 풍월량님처럼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은 트위치가 이제 매체가 되는 거고, 또 그런 매체가 또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틱토커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지불하는 그 광고 비용이라는 것은 컨텐츠 제작비와 매체 집행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컨텐츠만 제작해서 매체는 따로 집행해도 되는 거죠. 다른 분리돼.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인플루언서들의 매체를 활용하는 거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예를 들면 유병재 님이랑 영상을 만들어서 유병재 채널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초상권이라든지 뭐 다른 건 다 사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매체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요즘에 어떤 트렌드 뭐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저는 통합을 넘어서 약간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조직적인 부분이랑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저희처럼 이런 마케팅 또 광고를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는 뭐 매체사 또는 뭐 플랫폼 회사에서는 조직 개편이라는 게 그런 트렌드를 좀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하시는 쪽은 영상을 만들어서 브랜드에 공급하시는 쪽이다 보니까 뭐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올해 맡았던 매체 사업은 소재를, 크리에이터들이랑 영상 소재를 만들어서 본인들 채널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소재를 만들어서 마치 랩사처럼 뭐 유튜브에 광고를 집행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구글 UAC를 집행을 해서 뭐 앱 다운로드 시켜드릴 수도 있고, 이런 매체 사업을 했고, 뭐 크게 매체팀, 제작팀, 운영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뭐 쉬운 설명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그랬다고 보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상품적인 구분이나 기능적인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야나두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뭐 매체만 하고 싶을지 제작만 하고 싶을지 아니면 크리에이터 채널들을 뭐 운영하고 싶을지 그거는 이제 브랜드의 목적과 또 어떤 타이밍이나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딱 그거를 정할 수가 없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통으로 이제 저희한테 뭐 야나두가 저희한테 맡기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직을 어카운트별로 그러니까 광고주별로 에이전시별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를 맡게 됐고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꼭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안에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원하는 또 브랜드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통합으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들어가는 거는 다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조직이 개편이 됐고 거기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인 거죠.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광고 내에서도 되게 세분화되는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지만 광고와 커머스가 또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꼭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다른 커머스나 광고와 다른 것들과 통합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융합적인 상품이 나오고 또 그것들을 브랜드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잠깐 또 얘기해 주셨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그동안의 라이브 커머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왕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왕홍이라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무언가를 팔았는데 하루에 뭐 몇십억을 팔았다더라. 다 합치니까 뭐 1,000억이 넘었다더라. 1조가 넘었다더라. 뭐 이런 뭐 광군제나 이럴 때는 뭐 더 많이 팔았다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고 올해가 이제 거의 기점이었다고 봐요. 올해가 이제 첫 시작을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지만 좀 더 커지는 시장이 커지는 계기는 올해부터였다고 보면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아무래도 커머스를 장악하고 있고 저는 네이버가 정말 영리하게 그동안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의 탈바꿈을 했다고 보는 것이 네이버 페이를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제가 너무 쉽잖아요. 결제도 쉽고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그냥 플랫폼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공간만 빌려줄게 팔어 매출의 3%만 우리가 가져갈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쉽게 그리고 또 공간을 또 네이버라는 공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이제 반대로 약간 제작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좀 도와주시면서 조금 더 토탈 패키지로 이제 좀 묶어서 드리고 또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슈퍼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약간 쫓아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그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데는 이제 새로 생긴 스타트업인데 아무래도 그쪽도 뭐 연예인들, 뭐 개그맨들 좀 친숙한 분들 위주로 그리퍼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립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그래서 그리퍼라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판매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빅3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는 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보는 것이 쿠팡이 이제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1월 초중순에 런칭을 해요. 아 쿠팡도요? 라이브요? 그 아마 업계에서 좀 이제 보통 채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뭘 뽑는다더라 엄청 대규모로 뽑는다더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뭔가를 하나보다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쿠팡이 작년에 한 10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제가 계속 올해가 이제 내년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 10월 9월 10월쯤에 라이브 커머스 대규모 채용하겠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띄우고 이제 사업을 좀 시작할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티징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채용이 다 끝난 것 같고 1월 초중순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이 참전을 하게 되는 그림이 되고 또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커머스로 연동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올해부터 이제 유튜브 머치라는 그러니까 멀천다이즈의 그 머치라는 기능이 런칭이 됐고 저희와 다이아 TV가 그
공식 에이전트로 선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나 다이아 TV를 통해서 그 기능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의 그 서비스 이름은 이제 유튜브 멀치 기능이니까 머치머치. 그러니까 머치머치라는 기능을 저희도 런칭을 해서 뭐 브랜드에게도 이제 뭐 홍보를 하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유튜브도 이제 구독자 10,000명이 넘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가면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아래 뭐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쉘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클릭하면은 이제 사이트로 넘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스타트업 테드 같은 채널도 그게 되는 거죠. 10,000명이 넘고 시청 시간 4,000시간 당연히 넘었을 테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커머스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서 되게 무서운 건 그냥 그렇게 붙여만 놓으면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사거나 그런 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라이브가 되면은 되게 무서워요. 라이브는 예를 들면 스타트업 테드 채널이 한 뭐 50만 된다고 쳐요. 구독자가 50만인데 라이브를 할 때 동접이 뭐 한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하면서 동접자가 10,000명인데 그러면은 괜찮으면 타겟팅이 잘 되고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화는 되게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브랜드와 좀 진행을 했을 때 잘 나오면 전환율이 50%까지 나와요. 50%요? 대박이다. 동접자가 20,000명이면 10,000명이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지 안 살지는 뭐 그거는 이제 그 유저들의 그 기호나 상품의 매력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예, 그래서 유튜브가 이게 무서운 게 동접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유튜브도 들어가게 되고 쿠팡도 있고 이제 점점 치열해질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예, 저는 이제 크게 3분이 천하 3분지계처럼 3분이 될 거라 보는데 쿠팡, 네이버, 유튜브 이렇게 3파전이 되잖아요. 내년에는. 네네네. 왜 카카오는 왜? 카카오는 사실 커머스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 네이버에 비해서 커머스가 좀 약하고 물론 뭐 카카오톡이라는 슈퍼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카카오페이가 네이버 페이에 비해서 좀 약한 면이 있고 이게 페이가 또 되게 쉬워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는 저는 뭐가 무섭다고 보냐면 라이브 커머스도 사실은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뭐 그 안에 컨텐츠가 좋아야 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커머스예요. 그러면 물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 인플루언서, 그 크리에이터에게 최적화된 어떤 상품을 싸게 머천다이징을 해서 그것을 되게 최저가 그리고 또 빠른 배송으로 유저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라이브 커머스는 물건을 먼저 해놓고 이 물건을 잘 팔 만한 인플루언서를 선정해서 들어갔던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대로 원래 있고 이 인플루언서의 상품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 이제 풍월량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는 이제 게임을 워낙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에게 걸맞은 어떤 게임에 관련된 어떤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뭐 PC 뭐 예를 들면 아이템이라든지 이거를 완벽하게 풍월량의 그 커스터마이징 된 상품을 어디서 소싱을 해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그래서 딱 뭐 한정 수량으로 딱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은 안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배송은 뭐 내일 새벽에 온대. 내일 새벽에 온대. 그러면 이건 안 팔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쿠팡이 굉장히 무섭다.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갖춰져 있는데 상품에 대한 교섭력은 국내 최고고. 국내 최고이니까. 예,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원하는 상품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더 이쪽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을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뭐 어떻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냐면 사실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 거랑 유사하게 예를 들면 내가 게이밍 크리에이터면 게임을 뭐 해요. 게임을 하면서 그 제품을 팔아요. 그럼 되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는 아직까지는 되게 홈쇼핑스러워요. 홈쇼핑이 모바일로 넘어온 거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게
유튜브에서 마치 라이브 하듯이 유튜브 또는 트위치에서 라이브 하듯이 거의 그 그림이 그대로 뭐 그게 쿠팡이건 유튜브건 해서 이제 그대로 갈 테지만 그거를 이제 얼마나 동접을 끌어모으고 동접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게 상품을 살 수 있는지 없을지는 결국은 상품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쿠팡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 네이버도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건 페이가 엄청나게 저는 네이버 페이가 엄청나게 강점이라고 보고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경품 상품도 좋았어요. 상품까지 내가 했어. 근데 결제가 이상해. 그럼 이제 못 사거든. 근데 네이버는 또 결제가 강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계속해서 이 강점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왜냐면 또 이제 이런 벤치마킹 포인트들을 네이버가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더 잘하면 잘했지. 맞아요.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계속 잘 나갈 거고 쿠팡은 또 쿠팡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경쟁을 가져갈 거고 또 유튜브는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이제 제일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본인들의 이제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머치 기능을 붙여서 가동하기 시작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크게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약간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으로 좀 넘어가서